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임 기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신인 12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월장을 가시를 해서 시간에 가시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천지반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장을 가시한 다음에 12천장이라고 해서 이 육임에만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데도 좀 용어는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 12천장이라는 것은 12개의 천장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12운성이나 12신살 이런 것처럼 12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육임 점을 쳤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로 발생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천장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시고요. 유기물 공부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것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천장을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천장 말 그대로 12개의 천장.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월장을 배웠죠. 이 12천장이라는 것은 천반의 월장 옆에다 접지 한다고 하고 뭐 임한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반과 천반은 시간 외에 월장을 가시한 것을 천반이라고 했는데, 이 월장을 가시한 후에 이것을 그 옆에다 12천장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12천장은 어떤 일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12천장이라고 합니다. 1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천장의 명칭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육임에서 이 12궁을 돌릴 때 순서에 의해서 차례차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들어본 것도 있고 못 들어보고 처음 듣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사, 주작, 육합. 자,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리고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후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귀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호, 이 순서를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외우는 것도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귀인은 천을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등사라는 것은 이제 뭐 뱀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작 이런 것도 들어봤죠. 구진, 청룡도 들어봤을 것이고, 백호 들어봤죠. 현무 다 들어본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외울 때 한 글자씩 따서 외우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 사, 주, 합. 지금 동그라미 친 거. 귀사, 주합, 구, 청, 공, 백. 그리고 상, 현,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처음부터 본다고 하면 귀, 사, 주, 합, 구, 청, 공백, 상, 현, 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외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12천장을 돌릴 때 순행하는 게 있고 역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행을 할 때와
역행을 할 때 어떤 기륭을 판단할 때 순행을 하면 약간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순조롭다. 이거는 어렵다. 좀 역경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행을 하면 좀 일이 원활하게 좀 진척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역행을 하면 조금 힘들게 일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외워야만 이 순서대로 해서 월장에다가 하나하나씩 이것을 접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울 때 4가지씩 귀사주합 그리고 또 구청공백 상현, 후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더 편합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외우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순서대로 입각을 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게 의미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명칭이 있고요. 의미라는 것은 뜻이 되겠죠. 기인은 존장 높은 사람이에요.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나보다 높은 사람. 근데 가급적이면 뭐 높은 사람이니까 회장이나 뭐 사장님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대학으로 말하면 총장이고 또 중요한 게 국가기관. 이 국가기관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 행정기관, 국가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인,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귀인,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힘써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안의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지금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가 재판 송사가 걸렸을 때 내가 집안 어른하고도 송사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하고 송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나를 어떻게든 뭐 컨트롤을 하든 제압을 하든 아니면 세무조사를 나오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높은 사람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귀인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가 12천장의 첫 번째 나오는 귀인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귀인이 나를 극한다. 아니면 귀인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주면 긍정적인 신호고 귀인이 타가지고 나를 극하게 되면 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타로 카드를 한 16년, 17년 전에 이제 많이 봤었는데 제가 타로 카드 배울 때도 이 타로 카드 의미가 하나하나씩 다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혹시 타로 카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등사는 이게 원래 뱀입니다. 뱀귀신으로도 보고요. 안 좋은 의미인데 이 등사 같은 경우는 경사, 놀랄 일입니다. 경사 났다 그래서 좋은 경사도 뭐 그런 의미는 거의 없고요. 놀랄 경자예요. 놀란다는 거. 놀란다는 것은 뭔가 내가 뜻하지 않게 놀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이한 일, 괴이사, 이상한 일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제 그 노상기 어떤 귀신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등사라는 것은. 그래서 뭔가 안 좋고 조금 놀라고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어쨌든 점을 쳤는데 이 등사가 떠서 극을 한다. 나를 일간을 극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집안에 놀랄 일이 생긴다라든지 괴이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귀신이 쓰였다든지 뭐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기운적으로 따지면 이게 또 약간의 긍정적인 거 작용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가 부정적인 거예요. 주작은 어떤 이제 소식입니다. 소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에 뭐 당선됐다든지 시험 뭐 이런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거에서 뭐 당선되면 당선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 송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설수, 물론 여기 등사에도 구설수는 있습니다. 구설 12수 이런 것들이 등사 주작인데 주작이 조금 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했을 때 주작을 딱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합격증이 올까요? 아니면 내가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이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주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주작이 탔는데 나를 생한다. 점을 보러 온 사람을 생하는 기운이다. 그러면 당선될 수 있겠다. 합격될 수 있겠다. 취직을 한다면 취직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이제 송사, 연루가 됐을 때, 일단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뭐 이런 거, 또 구설 12수 뭐 이런 겁니다. 또 누가 소식을 전해 온다라든지 이런 거예요. 자, 육합은 화합사입니다. 화합.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뭐 일단 다 했으니까 암기를 해서 하지만 저 많은 걸 다 언제 암기하고 외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해갖고 순서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화합사 그리고 매매 거래 뭐 매매 거래 이건 뭐냐면 육합이라 해서 어떤 화합 결합을 하는데 우리가 뭐 매매한다든지 이게 잘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누구하고 동업을 할 때 잘 될 건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화합이 잘 돼갖고 뭐 결혼해도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 또 아니면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 났다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사사라고 합니다. 음사사. 부정적인 연애 이런 쪽 볼 때는 이 육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천장은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12천장은 월장을 가시했을 때 월장 옆에다 붙여가지고 그 부분이 일간인 나를 극하느냐 생하느냐 아니면 뭐 도와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것을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주에서는 이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주는 뭐 개인적인 운기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건강, 재물은 뭐 여러 가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뛰어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알 수 있는 건 12천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육합이 떠 있는데 도화살 연살이 들어오면서 화합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 연애가 잘 된다 결혼을 해도 된다 이런 거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이 났다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좀 어렵고 힘든 굳은 일이에요. 말 그대로 굳은 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좀 구질구질하고 어려운 일. 그리고 국가기관에는 경찰, 군인, 또 재판을 한다고 하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 뭔가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굳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굳은이라는 것은 나한테 굳은이 뭐 타가지고 나를 좀 극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경찰한테 잡힌다든지 판사한테 예를 들어 갖고 판사가 아까 여기에 주작에 총사에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진과 이 등사 아니 주작에 타가지고서 뭐 그 점을 친 사람한테 극을 한다 그러면 뭐 구속된다도 볼 수가 있고요. 잡혀간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굳은 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경찰, 군인, 뭐 판검사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룡은 남자를 나타내고요. 젊은 친구 특히 또 결혼할 때 청룡이 뜨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귀인과 함께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청룡이. 그리고 청룡은 이제 선을 봤을 때 아니면 누구를 소개받았을 때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재물을 나타냅니다. 돈, 재물. 재물복이 있느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청룡을 봅니다. 원래는 이게 12천장을 또 유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청룡이 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오픈하고 지금 시작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장사를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청룡을 봐야 됩니다. 또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일종의 저 귀인하고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청룡은 남자인데 주로 젊은 남자 잘생기고 멋있고 또 재물도 있고 뭐 긍정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도 잘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천궁은 공망이라는 것을 지난번 배웠는데 이 공망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망하고 100% 똑같은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사 그리고 부실 뭐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좀 부실하다. 그리고 허위 부실도 있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다. 어쨌든 어떤 일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미 없는 일. 그러니까 뭐 누군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천궁이 떴어. 천궁이 떠갖고 극한다. 그럼 이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누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천궁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쓸데없는 일이구나.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건 혈광사. 혈광사는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다.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질병, 병점에선 특히 백호를 봐야 돼요. 백호는 그 사람이 병이 있어요. 그런데 백호를 타고서 일간을 극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관송사. 관송사는 관제송사예요. 관제수. 제가 관제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될까요? 뭐 이런 거 볼 때 결국 이 백호를 보고서 백호가 나를 생하느냐 아니면 극사하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정단에 병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났는데 아는 사람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갔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죽을 수 있는 일인지 뭔지 아니면 재판 송사. 그렇지만 시험이라든지 선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 얻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데 제가 취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백호가 탔을 때는 이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호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기점을 쳤을 때 제일 먼저 봤을 때 백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먼저 봐야 돼요. 백호는 나를 극사라고 힘들게 하는 유신이기 때문에 백호가 타가지고 여러 군데서 나를 극한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나중에 초전, 중전, 말전 배우겠지만 초전에 백호가 타가지고 그 일간을 막 극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상은 잔치예요. 잔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태상이 떠가지고 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식의 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잔치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잘못해갖고 태상이 탔는데 태상이 타고 극을 하면 내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한 거예요. 생을 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유김은 일단 극하는 것은 거의 8, 90% 나쁩니다. 생하는 것은 8, 90%가 좋고요. 거의 생하는 자체가 되면 잔치도 벌이고 좋고 음식 뭐 이런 파티 이런 것을 벌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태상만 떠가지고 뭐 극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현무는 도둑이에요. 도둑. 그리고 도난. 내가 뭘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현무가 뜨면 이 사람이 현무가 떠서 나를 극하고 특히 재물과 같이 온다 그러면 저거 도둑질하고 내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구진 아까 경찰이 있었죠. 구진이 현무를 또 극한다 그러면 그것은 잡힌다. 어떤 일, 범인 도둑질을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구진이 현무를 생하면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그 사람을 비호해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12천장이에요. 그래서 12천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 듣는 분은 이거 다 하나하나 어떻게 알지,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되니까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무는 도둑이다. 태음은 젊은 여자고요. 이것은 음사사, 바람피는 일, 뭐 아니면 약간 안 좋은 일,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음사사, 부정적이다. 이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음이 떠가지고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육합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서로 연애를 하는구나, 바람을 피는구나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사주로 보고서는 이걸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육합도 아까 음사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태음도 그렇습니다. 여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자를 소개받았을 때 태음이 떴는데 도화살까지 있고 만약에 육합도 그 옆에서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바람나는 사람, 우리가 모르게 바람 피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우는 이제 뭐 부인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대체로 이것도 여성인데 이 태음은 약간 젊은 여성의 조금 천박한 의미가 있지만 천우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그래서 이 천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유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거 유추해서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2천장의 이 유신의 뜻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지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또 언제 해결될 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사주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합니다. 물론 저도 사주 꽤 오래 했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 같이 알아서 하면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유김을 반드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해석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명칭과 의미가 있는데 이 각자의 오행이 있습니다. 이 12천장이 각자 또 나름대로 배당된 오행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일반 오행, 천반에 있는 오행, 지반에 있는 오행 옆에 이 12천장이 붙었을 때 그 12천장이 어떠한 의미로 그 오행을 극을 하는지 생하는지 그리고 이게 서로 극할 때 생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각자의 오행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는 기축토입니다. 기축토. 등산은 정사고요. 주작은 병오입니다. 그리고 육합은 을묘고요. 구진은 무진.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룡은 갑인. 처음에는 외울 것들이 좀 많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천공은 무술. 그리고 백호는 경신. 그리고 태상은 기미.
현무는 개해, 태음은 신유, 천우는 임자. 자, 여기 지금 12개의 오행이 다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거만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는 축, 토, 등사는 정사, 주작은 병오, 그 다음에 육합은 을묘의 묘, 구진은 무진의 진, 그리고 청룡은 갑인의 인, 그리고 천공은 무술의 술, 그리고 백호는 경신의 신, 태상은 기미의 미, 현무는 개해의 해, 태음은 신유금의 유, 그리고 임자는 자수. 뒤에 있는 거, 이 앞에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오행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외우기가 좀 편해요. 거의 다 보면 이게 뭡니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다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12천장 명칭을 배웠을 때, 자, 우리 백호 볼게요. 경신금이죠. 굉장히 강하죠? 청룡, 갑인, 괜찮고. 그런데 등사나 주작은 정사나 병호 다 화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 주작과 등사가 많이 타가지고서 일간을 극하면, 아, 화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화재로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집안에 불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임자나 개가 떠가지고 하면, 아, 물로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지, 약을 먹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물에 빠졌는지, 뭐 떨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 오행의 기운을 갖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기는 축, 토의 기운이고, 등사는 화, 주작도 화, 육합은 나무, 목, 그 다음 구진, 그 다음에 천공, 그 다음에 태상, 이거는 토의 기운, 그리고 경신금, 백호, 그 다음에 천우, 이거는 임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 이걸 다 한꺼번에 외울 수가, 물론 뭐 외우시는 분 계시겠지만 외우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한번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시고 이 명칭과 오행, 이 또 의미까지, 그리고 순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유김을 풀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선 절대로 유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대단히 중요한 12천장의 의미와 순서, 그리고 오행, 이것을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잠깐 공개를 하지만 제가 회원들한테만 이제 앞으로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